네, 시간이 되어서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부 사회를 맡게 된 이화 인문과학원 박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에 관하여서 이제 다학문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 대미를 장식할 우리 3부 주제는 포스트 휴먼 문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제 우리 삶의 내밀한 부분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극, 드라마 같은 문화예술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션에서는 포스트 휴먼 시대 우리 문화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타의경계적인 사고는 동양의 사유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분 발표자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각 발표자분들은 2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10분간은 질의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발표를 들으시는 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먼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성균관대 김영하 선생님이시고, 발표 제목은 무대 위의 또 다른 배우 연구, 인형에서 가상의 배우까지입니다. 김영하 선생님을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참석했던 어떤 학회보다 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연극을 전공했고요. 또 이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되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연구재단에 기한이 다 돼가지고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하고, 예, 그 내용으로는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예, 이게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이요. 이게 저고요. 네, 이것도 예, 전데요. 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하고 인형이 이제 같은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요. 이 장면은 배우하고 인형이 이제 주체와 객체가 서로 이제 나누어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형을 접하게 되면서 인형이 갖고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고, 물체이지만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죽어 있지만 배우에 의해서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배우가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라던가, 또 주체와 객체의 변화, 이런 것들의 이제 매력을 이제 느끼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무대 위에 배우로 존재했던 살아있는 배우, 그리고 이제 배우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인형을 이제 연구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무대 위에, 예, 배우로 등장한 이제 로봇이라던가 또 하츠네 미쿠와 같은 이런 가상의 배우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형은 제가 인형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쓰게 됐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은 이제 의미를 지닌 하나의 이제 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그 인형은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고대인이 이제 신을 숭배해서 사람과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형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민속이나 또 제의적인 어떤 것들 또 신앙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문화적인 산물이자 또 예술의 어떤 표현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형은 굉장히 이제 친숙한 이제 장난감으로 이제 유희의 대상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바비 인형은 이제 독일의 성인용 인형의 이제 빌트 릴리를 개조해서 만든 인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장난감이자 이제 놀이의 대상으로 이제 기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이제 살아있는 배우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물체, 또 현실과 비현실, 주체와 객체, 그리고 삶과 죽음 같은 이런 상반된 어떤 속성을 인형이 지니고 있고 또 그 이러한 인형이 죽어 있던 물체인 인형이 살아있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어떤 이제 배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객은 의미를 지닌 이 물체인 배우와 이제 마주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테르링크 같은 경우도 배우 대신에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인형의 존재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크레이그 같은 영국의 그 무대 미술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했던 이분은 배우와 초인형에서 인형은 사원에 있던 고대 석상의 후손으로 신의 퇴화한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이제 예술에 영감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인형은 배우의 움직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많은 그 연출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실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형은 교육과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치료와 같은 영역으로 이제 범주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직접 재료로 자신의 내면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형이나 또 이제 가면과 같은 이런 다양한 물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의 자료 그 재료로 이용하는 이제 방법들이 그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또 접할 수 있는 어떤 뭐 신문지와 같은 그런 그 간단한 그런 물체를 활용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의 재료로서 더욱더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 문화예술계의 인제 환경 변화를 제가 인제 크게 두 가지로 인제 가져왔는데요. 먼저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2008 년도에 영국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온라인 공동 오페라 대본을 이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약 900 명의 그 트위터 사용자가 140 자로 올린 대본을 인제 기반으로 해서 20 분짜리 그 미니 오페라로 완성을 했고 직접 무대에서 인제 공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09 년에 리릭 오페라단에서는 그 군함 피나포라는 작품을 공연하면서 이 그 공연 단체 중에서 최초로 마지막 공연의 100 개의 좌석을 트윗 좌석으로 인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관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로 생중계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됐던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굳이 공연장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그 매체와 소통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적절한 그런 시도였다. 뭐 홍보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거긴 하지만 문화예술계에도 앞으로 더 다양한 그런 그 시도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인제 작년에 방송되었던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VR 휴먼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요거 잠깐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 장면은 예 VR 휴먼 다큐멘터리 이제 너를 만났다의 내용의 일부이고요. 7살 된 딸을 잃은 나연이 엄마의 사연을 중심으로 예 VR 기술로 구현한 엄마와 딸의 만남이 예 TV로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에서는 모션 캡처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연이가 살아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담은 뭐 사진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목소리와 이제 행동을 이제 구현했고요. 엄마는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VR로 구현된 나연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의 딸과 만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예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인간의 그리움을 구현한 그런 다큐멘터리로 예 차가운 기술과 인간의 감정의 조화 이런 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예술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보컬로이드라고 하는데요. 2003 년에 이제 야마하에서 개발한 음성 합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2007 년에 발매된 2 세대 보컬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16 살이고 신장은 158, 체중 42kg에 이제 녹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콘서트부터 뭐 게임, 광고 이런 대중문화 그 분야에서 인제 활약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인제 전통 공연 무대에도 인제 등장하면서 뭐 분나꾸라든가 아니면 가부키 배우와 함께 인제 공연을 인제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2013 년도에 세계 최초의 보컬로이드 오페라 인제 디 엔드라고 하는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는 인간인 배우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하츠네 미쿠가 주인공을 맡아서 인제 출연을 했고 이 작품은 예 도쿄에서도 공연이 되었고 파리의 샤틀레이 극장에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 인제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는 이제 하츠네 미쿠의 모습이 있고요. 하츠네 미쿠의 포스터 옆에서 사진을 찍은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제 모델의 모습도 인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은 없지만 잠깐만 영상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제가 뭐 이 장면을 많이 봐서 괜찮은데 처음에 한 7-8년 전에 이 작품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실체도 없는 이런 가상의 캐릭터에 야광봉을 들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요즘에 뭐 자주 보니까 조금 예 익숙해지기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에 이제 미쿠미쿠 해 줄게 하고 예 파돌리기 송으로 유명해진 아마 들으면 다 아시는 핀란드의 대중음악인 이에반 폴카를 부르면서 대파를 돌리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하츠네 미쿠가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코니코 동화는 이제 저작권의 제약이 적어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고 또 영상에 사용자가 직접 코멘트를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비영리일 경우에는 하츠네 미쿠 캐릭터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노래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만든 그런 노래 중에서 인기를 얻었던 곡은 이제 소니에서 정식 앨범으로 이제 발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사, 작곡, 노래 가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예 소설을 쓰는 등의 이런 2차 콘텐츠 창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하츠네 미쿠가 이제 대중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그런 창작 방식이 스타와 팬의 관계, 더 나아가서 가상과 현실 사이의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생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어려지거나 아니면 성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신체 크기의 변화나 색깔의 변화와 같은 이런 파생 캐릭터가 있고요. 하츠네 미쿠를 이제 대표하는 그 물품이 이제 여기 보여지는 이제 대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요즘 그 부캐라고 해서 본체가 아닌 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로 인제 활동하는 이런 개그맨 유재석 씨나 이런 김신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었었고요. 뭐 캐릭터와 또 실제 인물을 혼동하지 않고 분리해서 보는 이런 부캐가 SNS에서 인제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예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즘 그 세대들의 어떤 사용자들의 속성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로봇 배우로 인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의 에버라고 하는 인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 로봇인데 로봇을 만든 이호길 박사는 로봇 공연을 21 세기 인형극의 21 세기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가 예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2009 엄마와 함께하는 이제 국악 보따리라는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로봇 연극 로봇 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작품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실제로 관람을 했었는데 로봇 배우가 예술과 과학의 결합으로 탄생한 어떤 새로운 유형의 배우라는 점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표현의 도구로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인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뭐 지식경제부의 서비스 로봇 시범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제작이 돼서 이번 이벤트성에 좀 그친 측면이 있고 연기나 작품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아쉬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을 봤던 날 제일 앞에서 공연을 봤는데 예 이 에버가 걷지를 못하니까 인제 레일 같은 거에 움직여서 이렇게 걷는데 줄에 걸려서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제 제작진에서 뭐 불이 켜지면서 인제 막 들어가서 이 로봇을 인제 수리해서 인제 다시 나오는데 인간 배우가 공주야 우리 방금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로봇 배우가 주체적으로 무대에 서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제미노이드 F라고 하는 인제 여성 로봇이 2010 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인제 사요나라라고 하는 연극과 또 이 동명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또 이제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제미노이드 F의 모습이고요. 이분은 제미노이드 F를 만든 이시구로 히로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과 닮은 이런 로봇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일본의 히라타 오리자라고 하는 연출자이자 극작가인 분하고 함께 2008 년부터 로봇 연극을 인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배우의 이중적 이미지와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 배우가 인제 무대에 새로운 종류의 배우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측면이 있고 또 인간 배우와 사물인 이제 로봇이 함께 무대에 등장해서 연기의 확장 뭐 실제나 가상의 어떤 경계를 해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
제미노이드 F 같은 경우도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구분지어졌고 인간하고 흡사하지만 뭔가 다른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기괴한 분위기를 연상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히로시 박사도 그 오사카의 이제 백화점의 의류 판매대에서 2주 동안 이제 제미노이드 F가 손님을 응대하는 이제 모습을 관찰했었는데 그 손님들이 신기하면서도 이질감, 섬뜩함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불과한 로봇이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배우가 될 때 관객은 이제 물체와 인물 사이에서 어떤 두려운 낯설음을 느끼게 되고 사물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그 인물이라는 그런 이중성을 이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컬로이드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버전 대신에 몇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의 이제 출연료를 받은 에버와 세로피가 그 국립극장의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을 때 이제 심포지움이 이제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에버와 세로피를 배우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듯이 대소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토론들도 있었고요. 이 제미노이드 F가 여우주연상의 후보로도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와 물체에 관한 어떤 전통적인 연극의 개념의 변화, 그다음에 관객의 수용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무대 중심에 있었던 이런 그 인간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도 더 고민해 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가 문화예술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배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추후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막 빨리 진행해서 다 이해가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세션이라 모두들 굉장히 창백해져 있는데 너무나 즐겁고 감동적인 영상까지 많이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청중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 질문 있어요. 네네. 네네네. 한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권동영 선생님. 네네네네. 너무 재밌게 네네. 들었는데, 네. 하세요. 그 첫 번째는 보면 서양에 있는 그 인형 개념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19세기부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로봇 배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연계되어 있는 인형, 로봇 이런 개념으로 연계시켜서 하고 계신데 서양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곡두각시 인형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고 고대부터 그 개념부터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특히 이제 일본의 이런 인형 또는 이제 일종의 로봇 인형인데요. 얘들을 많이 두셨는데 일본에 특히 이런 현재 사례들이 2000년대부터 많았던 이유는 일본도 이제 같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런 곡두각시 인형 고대 때부터 이제 제2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원천 기원이. 그런 이제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제 그런 전통 조선 쪽까지 이어졌다가 그 뒤에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좀 약화된 측면이 있고 일본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전통급 아주 흥성하게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이것이 로봇까지 연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양적인 기원과 연맥 관계를 이제 좀 더 비중을 넓혀서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미노이드 F하고 에버가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주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 일종의 이제 커다란 구체 관절 인형 좀 더 인간하고 닮음성이 커져 있는 구체 관절 인형인 거지 로봇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로봇하고 다른. 그래서 이제 이 제작자가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로봇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지만 로봇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에스파라고. 근데 이 걸그룹이 본인들의 가상 아바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아까 전에 그 일본의 콘서트까지 하는 그 있었잖아요. 인형 개념을 집어넣으셨던 똑같은 그런 콘서트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것들을 해요. 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로 같이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도경 선생님께서 예, 저도 사실 저도 연기하고 이제 연극 전공했지만 우리나라 학교 안에서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서양 연극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동양 연극이나 특히 뭐 한국 연극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인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인형극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를 않아서 앞으로 좀 연구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네, 뭐 직립 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로봇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 그 제미노이드 F나 에버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는 얼굴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뭐 다양한 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그 만들었던 로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걷는 로봇이 예,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군사용으로는 이제 뭐 개라던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예, 그 무대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술이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로봇 배우 에버나 제미노이드 F는 제가 생각하기엔 주로 그 얼굴의 근육이 사람과 유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 화가 나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어떤 이런 표정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에스파라는 이제 걸그룹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들었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하츠네 미쿠와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상의 그러니까 가수죠. 가수인데 그 가수의 목소리를 냈던 그 걸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그분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그때 이병헌 씨를 이제 협박하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어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권두경 선생님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예전에 그 글램이라는 그룹에서 만들어졌던 이 하츠네 미쿠와 같은 그런 버전으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도경 선생님의 질문은 그 선생님이 앞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때 그 코멘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장선상에서 그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 이제 배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인간 배우 중심으로 공연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인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쭉 추적을 하셨잖아요. 그 인형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나중에는 하츠네 미쿠 같은 가상 캐릭터까지 어떻게 이 배우가 인간 배우가 아닌 인간을 넘어선 그 배우의 지경이 넓어 갈수록 변화되어 갈수록 그 배우와 관객 간의 이 소통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이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소통 방식이나 포스트 휴먼적인 자아관의 반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함의를 밝혀주면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잘 마음에 담으셔서 좋은 연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